대한민국이 핵무장에 한 발 더 나가셨습니다. 이에 일본이 극도의 불만과 질투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9월 1일 우리 군은 2022에서 2026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군은 앞으로 5년 동안 탄도미사일 전력을 극대화하고 더욱 진보된 SLBM을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해상에서 정밀 타격이 가능한 중형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실이 일본에 전해지며 일본이 발칵 뒤집혔으니 불과 수개월 전까지 많은 일본인들은 한국이 절대 SLBM을 전력화하지 못할 것이라 추정해왔습니다. 214급 잠수함의 결함을 이야기하며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 달리 도산 만차모함은 우리 해군의 잠수함으로 당당히 취역했고 SLBM 역시 시험 발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도산 만차모 배치 -3을 원자력 잠수함으로 만드는 것도 마냥 꿈은 아니게 되는데요. 오늘은 한국의 잠수함 전력 강화에 대한 일본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 플랫폼이며 많은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는 정보 매체이기도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뿐만 아니라 일본인들 역시 유튜브를 애용합니다. 당연히 일본의 근무들 역시 유튜브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본인들이 우리 잠수함 전력에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보 일본의 근무 유튜버들이 한국의 잠수함 전력이 형편없다는 거짓을 퍼뜨리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하나가 손원일급의 전력화 지연 논란입니다. 손원일급 잠수함은 한국이 독일로부터 라이선스를 얻어 생산한 1800톤급 디젤 잠수함입니다. 209급을 국산화한 장보고급에 만족했던 우리 해군이 214급 역시 구입한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수함에서 원인 불명의 소음이 발생한 것인데요. 우리와 비슷한 시점에 잠수함을 구입했던 그리스 역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와 잠수함 개발사인 독일 HDW 사이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한때 계약이 파기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다만 그리스에서 원민이 파악됐기에 금방 개선이 가능했는데요. 그럼에도 전력화 지면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방산 비리가 발생했습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볼트를 사용해 잠수함을 조립해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이 생긴 거등이 미후 밝혀진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준치보다 40dB이나 높은 소음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상 군용으로 쓸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내 언론들은 이를 문제시하며 우리 기업들의 잠수함 개발 역량이 떨어진다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방산비리 덩어리민 국산 잠수함 개발을 포기하고 외산 도입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3년 동안 원민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전면 해체 후 문제가 된 부분을 수리하고 다시 재조립해 그 과정에서 쌓인 노하우도 상당했는데요. 이 노하우가 있었기에 수중 배수량 3600톤급의 도산만 창호함을 독자 기술로 무사히 건조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에 이은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국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근무 유튜버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가 지나서야 잠수함을 개발하기 시작한 한국의 잠수함이 정상일 리 없다며 수십 년간 기술을 축적한 일본 잠수함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 이미 해결된 214급 문제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 우익들에게 꽤 잘 먹혀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일본 사회가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일본인 대다수는 외국어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영어 실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언어 역시 상당히 부실합니다. 한류가 유행하는 젊은 세대의 경우 한글은 물론 영어까지 어느 정도 구사가 가능하지만 40, 50대 남성이 대다수인 일본 우익들은 일본어 매체만을 맹신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우익들 사이에 퍼져있는 정보는 굉장히 편향적이고 오래된 자료들이 많습니다. 도산만 참호급의 전력화 소식에 대한 이들의 반응만 보더라도 이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근무 유튜브 채널에서 일본 우익들의 댓글 반응은 정말 어미없을 정도인데요. 대체적으로 한국의 잠수함 개발 능력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압도적인 잠수 성능 떠오르지는 않지만 오랜만에 점검 명목으로 도크에 들어가 그대로 지상 배치된다에 백인 건다.
한국산 잠수함이 정말 고성능 저비용으로 인도양에서 대중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중국이 외교 경제 등 전력을 다해 막았을 것이다. 그런 게 없다는 건 성능 역시 별 볼 일 없다는 거지. 라며 한국의 잠수함 제작 기술을 무시하거나 전반적으로 자국에 대한 과신이 강하면서 한국의 기술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하는 것과 현실은 전혀 다른데요. 일본의 잠수함 전력은 확실히 강합니다. 도산 만차모급과 비슷한 시기에 건조대 소류급 후기형의 경우 4,000톤을 상회하는 수중 배수량의 대형 디젤 잠수함이며 세계 최초로 순수하게 리튬이온 전지로만 기동하는 잠수함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진수해 내년까지 전력화가 예정되어 있는 타이게이급 일반 한민 타이게이의 경우에는 측면 배열 소나가 배치되는 최신형 잠수함입니다. 우리 도산만 창호 배치 -2급에 비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일본이 쇠락하고 있다지만 한국이 단번에 따라잡기에는 아직까지 일본에 남은 저력이 상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일본이 쇠락하고 있는 지금 뭔가 부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 결국 일본의 국방력은 쇠락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지금 일본의 조선 기술은 점차 정체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올해 3월 소메즈 운하를 막아 논란이 됐던 에버기보노나 모리셔스의 좌초한 와카시모호, 일본 조선해의 쇠락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데요. 고부가 가치 선박 경쟁에서 한국에 패한 일본이 급하게 만든 배들이 사고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주력 경쟁 사업이 조선 사업인데 이 조선 사업이 비정상인데 현재 일본 정부는 군함 제작과 잠수함 건조를 위해 그런데 그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수출 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이다 보니 오로지 세금만으로만 산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형 잠수함의 경우 일본에서만 쓰이는 군용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잠수함을 비롯한 일본 방산업체들의 무기 수출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요. 한국처럼 무기를 수출해 개발 비용을 확보하고 부품 단가를 낮추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그럴 능력과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호주의 어택급 잠수함 도입 사업입니다. 최근 호주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해군을 급격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국의 제조업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 외국산 잠수함을 도입하면서 건조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본의 소류급 역시 대상 중 하나였는데요. 그런데 일본이 내건 조건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일본은 자국에서 잠수함을 건조해야 함은 물론 기술이 전도할 수 없으며 심지어 정비를 일본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대의 전임 사령관은 논조의 인터뷰로 쓸데없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민관군이 합심해 수출을 성사시켜도 모자랄 판에 회방을 놓아댔으니 결국 한때 단독 후보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2021년 9월 현재 일본의 잠수함 수출 실적은 0건으로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한 한국에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잠수함을 이에 더해 수출을 통해 얻은 재원을 재투자할 수 있으므로 잠수함 기술 격차 역시 역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엘리트들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일본은 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바로 일본 정치의 주류인 우익들이 아직도 사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해군은 지난 2일에 도산 만창호급에서 SLBM 수중 발사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 추세대로라면 수년 만에 완벽한 SLBM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일본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제대로 잠수할 수 있는 잠수함을 운영해 본 적도 없는데 무슨 3,000톤 잠을 만드냐며 비아냥대고 있고 게다가 민공위성도 못 쏘는 나라가 무슨 SLBM 발사관을 만드냐며 한국 기술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감히 일본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속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말 국회 청문회에서 핵잠수함의 기본 연구가 마무리됐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이 질문에 대해 가문호 방위사업청장은 공개적으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하다 하며 눈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음을 암묵적으로 밝힌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방사청장의 답변이 의미심장합니다. 바로 긍정이나 부정을 확실하게 대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통 국회 청문회라 할지라도 중요한 기밀은 숨기는 것이 기본인데 국회의원이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갑자기 방위사업청장에 물었다는 것 자체도 의문인데 이것을 해당 사업 당사자민 밤사청장이 두리뭉실하게 말한 것입니다. 미 내용을 보면 한국 정부가 원자력 잠수함 추진 과정을 간접적으로 대중에 공개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4세대 원자로가 잘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원자로는 녹는 점은 낮으나 나피스무트 합급을 이용한 원자로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보유한 감압 경수로 기술만으로도 군함에 쓸만한 원자로를 만드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잠수함 기술 발전은 이미 일본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질투와 근거 없는 비난으로 자신들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미 한국의 기술력은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고 앞으로 수년 후에는 일본을 저 멀리 뒤처지게 할 만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